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불임 판정의 절망도,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가정마저 잃게 된 현실도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수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칼을 들었습니다. 나무 도마 위에 놓인 더덕의 껍질을 벗기는 손놀림은 섬세했고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려, 우리 아가. 엄마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줄게.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요리사이자 대기업 천지그룹 회장 며느리였습니다. 세계적인 한식 연구가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그녀의 인생은 박태준과의 결혼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임신 8개월째 수진의 방은 한식 요리책과 재료, 연구 노트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봤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번에 태어날 아이는 반드시 건강한 아들이어야 해. 식사 시간마다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으스스 떨렸습니다. 천지그룹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몇 주 동안 연구한 특별한 요리 하늘찬을 완성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그녀가 뱃속 아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제철 산나물, 더덕, 들깨, 청매실 등 태아의 건강을 위한 전통 식재료를 활용했고 맛과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아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조심스럽게 하늘찬을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한 입 베어물고는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네. 하지만 임신부가 이런 실험 같은 요리에 시간 쓰는 건 현명하지 않아. 몸조리에 더 신경 써야지.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바쁜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오늘도 빈자리였습니다. 그래도 태준만큼은 수진의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었기에 그녀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지 두루마리에 하늘찬 레시피를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물과 붓을 사용한 그녀의 필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는 엄마의 첫 선물이야. 수지는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에 뱃속 아이를 위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하늘아, 엄마의 첫 선물이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푸른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이렇게 쓰인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출산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앓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기사에게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진통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급히 응급실로 그녀를 이동시켰습니다. 태반이 조기 박리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거죠? 수진의 물음에 의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마취제가 주입되기 전 수진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가방에 아이에게 줄 선물이. 의식이 흐려지며 수진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경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대는 이전보다 홀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제 아이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 있던 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수진아, 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심장 문제로 숨을 쉬지 못했어. 그 순간 수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발 제 아이를 보여주세요. 수진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처리했어. 아이에게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었대. 의사가 그러더군.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후의 통증으로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강 여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수진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수진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제 출산 가방에 있던 두루마리는요? 제가 아이를 위해 쓴. 강 여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처분했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에게 주려던 첫 선물. 정성껏 적은 하늘찬 레시피와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의 방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리책과 연구 노트들이 모두 사라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요리에 대한 열정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요리책과 노트들은 어디에? 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리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몸조리에 신경 써야지. 다시 임신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요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하늘찬도 언젠가는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의사와의 상담에서 수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해 유감스럽지만 이수진 씨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불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도 우리도 모두 빼앗긴 채 그녀의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갈까요? 아이를 잃은 지 한 달, 수진의 하루는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진 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잠 못 이룬 눈 밑의 그늘, 마른 입술, 생기 없는 피부. 한 달 사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간 수지는 긴 테이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음식이 회색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맛도, 향도, 색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딱딱한 표정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우울해 있을 거니?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강 여사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떠났는데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네, 어머님. 노력하고 있어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원에서 차를 마시려고 해. 주요 거래처 사모님들이 오시거든. 너도 참석해서 인사해.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한다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강 여사는 수진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일에 매달리면 안 되겠니? 내가 아무리 슬퍼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단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내 서재로 와보렴. 수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는 가족회의가 열리는 곳이었고 그곳에 불려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의 문을 열자 시아버지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 태준도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앉으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우리 가문에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요. 시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안타깝게도 천지그룹의 회장 며느리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태주는 재혼을 준비 중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니까. 그 순간 수진의 세계가 붕괴됐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남편에게 돌아섰을 때 태주는 마침내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이건 나만의 결정이 아니야.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나가면 될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게. 그동안 내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 거처를 마련하렴.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불임 판정의 절망도,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가정마저 잃게 된 현실도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시동생의 아내 주혜진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혜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언니가 새 출발할 때까지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지는 감동해서 혜진을 안았습니다. 적어도 이 차가운 집에 한 명의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혜진아.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동대문 근처에 방을 임대해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수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천지그룹 회장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집도, 남편도, 신분도 잃은 여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짐을 챙겨 용인의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이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고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고시원,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새 출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날 밤, 수진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소음과 딱딱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었지만 실제 사회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러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경력을 물었고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설거지와 간단한 음식 준비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수진에게는 새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릇 좀 더 빨리 닦아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주방장의 거친 목소리에 수지는 서둘러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천지그룹에서 쫓겨난 아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지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작은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노트와 펜을 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첫 월급을 받았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한다. 일기는 수진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글로 풀어내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요리에 대한 꿈을 글로 표현하면서 수진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수진은 항상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노트에 레시피를 적거나 시장에서 구한 식재료로 실험적인 요리를 해보곤 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하늘찬을 다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고시원 창문을 통해 우연히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 생각에 수진은 손을 멈추고 창가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작은 골목길에 수진네라는 간판이 걸린 한정식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10년이라는 세월도 흘러갔습니다. 수진은 이제 작지만 소문난 한정식 집의 주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취나물 된장 무침에 더덕구이가 특선이에요. 모두 제철 식재료로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단골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스쳐 있었지만 요리를 말할 때면 여전히 소녀처럼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식집 주방보조로 시작한 그녀의 10년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식당, 반찬 가게, 호텔 주방 등을 전전하며 경력을 쌓았고 밤에는 요리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수진에게 요리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요리에 담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마침내 작은 월세 가게를 얻어 수진네를 열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수진의 정성과 솜씨가 담긴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식으로 주변 직장인들과 무인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진 씨, 이 나물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향이 좋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예요. 산에서 자란 나물은 맛이 다르거든요. 수진은 이제 식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좋은 재료를 찾아 전국의 시장과 농가를 다니며 한국 전통 음식의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레시피 노트는 두꺼워졌고 잡지사에서 그녀의 요리를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고 요리를 하다가 문득 하늘찬을 생각하며 멍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점심 영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 수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선 여성이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신비로운 습니다.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여성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의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거든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어쩐지 이 여성을 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봄나물,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특별히 더덕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방문객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의 요리에서 하늘의 기운이 느껴져요. 수지는 놀라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문선혜라고 해요.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역술가예요. 사람들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있죠.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술가라니. 그녀는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음식이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수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혜는 그것을 눈치챈 듯 웃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최근에 TV에서 셰프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 최근에는 TV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박민준이라는 스타 셰프가 하늘찬이라는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런데 그 요리가 하늘찬이라는 단어에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찬이요? 선혜는 수진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늘찬. 제철 산나물과 더덕, 들깨를 활용한 특별한 요리였어요. 그런데 방금 먹은 당신의 더덕구이에서 같은 기운을 느꼈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뱃속 아이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하늘찬 출산 가방에 넣어두었던 레시피 두루마리가 사라진 그 요리였습니다. 그 셰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몇 살쯤 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방송에 데뷔했죠. 20대 후반. 수진의 아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셰프는 그 요리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나요? 선혜는 수진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라고 했어요. 자신이 미국 입양하였을 때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 한지 두루마리였고 거기에 하늘찬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에서 직접 손으로 쓴 한지 두루마리, 아이를 위한 첫 선물, 그것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아이도 어디서 그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려왔습니다. 선혜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저장해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혜가 건넨 스마트폰 화면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외모의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요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차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레시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이 한지 두루마리였어요. 거기에 이 레시피가 적혀 있었죠. 수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매는 전 남편을 닮았고 입술 모양은 그녀를 닮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기쁨, 혼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다니. 선혜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아이인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사산됐다고 들었어요. 심장병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선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지는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녀에게서 이상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혜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세봄 아동보호센터라고 입양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원장 임지영 씨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수진의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성공한 셰프로서 하늘찬 레시피를 통해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니. 다음 날 수진은 선혜와 함께 세봄 아동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임지영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하자 고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임지영 원장은 따뜻한 이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선혜 씨, 오랜만이네요. 이분이 어제 말씀하신.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수진 씨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세요. 세 사람은 원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지그룹 며느리였던 시절, 임신과 출산 과정, 아이가 사산됐다는 소식, 하늘찬 레시피 두루마리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듣던 지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지영은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오래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20년 전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마침내 지영은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 센터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 심장병을 가진 남자아이가 천지그룹 관계자의 부탁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기록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인가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당시 아이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한지 두루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박하늘로 등록되어 있네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 그녀가 뱃속에서 아이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써놓았던 그 이름을 누군가가 보고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말 박민준이 제 아들인가요? 지영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박하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이클 앤더슨 가정에 입양되었고 마이클 앤더슨 주니어로 자랐어요.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본래 이름인 박하늘을 찾았고 이후 박민준으로 개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울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모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망이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수진의 머릿속에 시어머니 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사산됐다는 소식, 사라진 두루마리, 아이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는 말.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군요. 지영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이제 아드님을 찾으셨으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분노, 그리고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살아 있었고, 그것도 그녀처럼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찬 레시피를 통해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준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현재 강남의 하늘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만남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 될 테니까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 이제 그를 직접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새봄 아동보호센터에서 받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준, 원래 이름 박하늘, 미국, 이름 마이클 앤더슨 주니어, 그리고 현재 주소와 연락처.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수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막상 연락할 생각을 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계곡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혜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전에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갑작스럽죠? 선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쓰세요. 그리고 하늘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니까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님께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셰프의 식탁에서 귀하가 소개한 하늘찬 요리를 보았습니다. 그 요리와 한지 두루마리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임신 중에 뱃속 아이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요리가 바로 하늘찬이었습니다. 출산 가방에 넣어두었던 한지 두루마리의 레시피를 적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늘아, 엄마의 첫 선물이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출산 후 저는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봄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있었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드림. 수지는 편지와 함께 옛사진 한 장을 동봉했습니다. 20년 전 임신했을 당시의 모습과 최근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찬 레시피의 마지막 페이지를 재현해 그려 넣었습니다. 수진만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이 아들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낸 후 수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편지가 그에게 부담을 줬나 봐요. 아니면 아예 읽지 않았거나.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혜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것은 그에게도 엄청난 충격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을 마감했습니다.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젊은 남자, TV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민준, 그녀의 아들 하늘이. 이수진 씨인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요. 앉으시겠어요? 겨우 짧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 받으셨군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2잔을 따랐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밑에 감춰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매는 전 남편 태준을 닮았고 입술 모양과 코는 그녀를 닮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것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한지 두루마리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직접 쓴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자신의 필체로 쓰인 하늘찬 레시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의 첫 선물이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푸른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민주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도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걔가 왜 입양됐는지, 왜 당신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지그룹 며느리였던 시절, 임신의 기쁨, 하늘찬을 개발한 이유, 출산 중 겪은 합병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한 아이의 사망 소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불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10년간의 고단한 삶 끝에 한정식집을 열게 된 과정까지. 민주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의심과 거리감이 서서히 충격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강제로 떼어놓은 거군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당신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괜찮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죠.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요리를 공부했고 셰프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이 한지 두루마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으로 왔죠. 그게 제 정체성을 찾는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수지는 민준에게 다가갔지만 아직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요리를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어떻게 셰프가 되었어요? 민준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이 두루마리 덕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레시피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음식의 맛이 입안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이미 먹어본 것처럼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혈연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의 요리 재능이 아들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찬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향수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요리를 선보였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해서. 민준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도 그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계속 당신을 생각했어요. 매일 밤 별을 보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행복하길 바란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여전했지만 작은 이해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지그룹은 어떻게 됐나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쫓겨난 후에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었는데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 경영 실패로 부도 위기까지 갔다고. 민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아니,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강 여사가 고급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라고 해요. 병세가 많이 위중하다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나봐야겠어요. 할머니를.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만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도 많이 혼란스러울 테고.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의 도움을 받아 당시 병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태어날 당시의 의료 기록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게 심장병 같은 건 없었거든요. 건강한 아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함께 강 여사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민준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낯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민준이 차로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급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유년 시절,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등 수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민준의 말에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아한 건물 앞에 서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릴려왔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시죠. 두 사람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여사의 병실 앞에 서자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앙상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고 강인했던 강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질병에 시달린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처음에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방문객이라 생각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민준입니다. 원래 이름은 박하늘이고요. 강 여사의 눈에서 충격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얼굴에서 아들 태준과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이? 민준은 강 여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궁금증, 그리고 묘한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제 어머니에게 제가 죽었다고 했는지요.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단다. 민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저를 위한 일이요? 어떻게 가족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죠? 강 여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다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단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여사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수진과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강인했던 그 목소리는 이제 노쇠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제 아이를 왜? 수진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단다. 의사들은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했지.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천지가에 시집 와서 태준이를 낳았지. 강 여사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의 기억은 나를 평생 따라다녔어. 그 고통,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들. 내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민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죠? 강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우리 가문의 건강한 후계자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랐단다. 하지만 출산 직전 내 오랜 친구인 김영주 의사가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에게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는 거였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는 건강했어요.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영주가 내 부탁으로 만든 거짓 소견이었지. 나는
나는 내 손주가 나처럼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없었어. 그리고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지. 천지그룹 후계자,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나. 그런 헤드라인이 나온다면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강제로 입양 보낸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요?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출산 중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나는 영주에게 부탁했어. 아이를 사산으로 처리하고 비밀리에 입양 절차를 밟아달라고. 아이의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문의 명예와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었어. 수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죽은 줄 알고 20년을 슬퍼했는데 그것이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입양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보통은 그런 불법적인 일은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세봄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지. 다만 부모의 동의서는 위조했고, 그리고 센터의 비밀 유지 조건으로 거액을 기부했지.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것까지는 계획에 없었잖아요. 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해서였어. 자꾸 아이의 시신을 보여달라고 했고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지. 그리고 불임 판정을 받고 나니 천지가의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어.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수지는 고개를 들어 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아이를 빼앗고 불임이라는 이유로 저를 내쫓고 어머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어요. 강 여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날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지만. 민주는 강 여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국에서 자랄 때 항상 이 두루마리를 보며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통해 제 정체성을 찾았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가 하신 일은 용서받기 힘든 것 같아요. 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녀는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남은 재산의 절반을 하늘이 내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수진이에게 남겼어. 천지그룹은 이미 몰락했지만 개인 재산은 아직 좀 남아있단다.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의 20년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죠? 강 여사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려받을 순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너희들의 것이야. 서로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란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에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 수진과 민준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20년간의 비밀이 밝혀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로 1시간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여사의 죽음으로 과거의 한 장이 완전히 닫힌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천지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참석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수진과 민주는 한강이 예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 중이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들려줄래요?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진네를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함께요? 정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늘의 맛이라는 이름으로요. 전통 한식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요리가 그들에게 정체성과 자신감을 찾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왔고 이제 함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내가 도울게요. 2달 후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하늘의 맞이라는 간판이 걸린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는 요리 교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명 셰프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 이수진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20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함께 요리를 통해 그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진도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한 걸음씩 서로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는 당연히 하늘찬이었습니다. 수진의 원래 레시피에 민준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 요리는 곧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개업 한 달 후 수진과 민주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라는 요리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에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 레시피와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 책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 같아요. 민주는 막 인쇄된 책을 손에 들고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늘에 맞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열렸고, 민주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입양된 아이들에게 한식을 통해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진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성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한 보육원 아이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 마음이 담긴 요리는 언제나 특별한 맛이 있단다. 어느 따뜻한 봄날의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수진과 민주는 레스토랑 옥상 정원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응, 뭐니? 왜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으셨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길 바랐기 때문이야. 어떤 제약도 한계도 없이 내가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랐지.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통해 제 길을 찾았고, 이제 어머니도 찾았으니까요. 수진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레스토랑의 새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별빛찬이라는 이름의 이 요리에는 그녀의 모든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 이 요리가 나갈 때마다 작은 한지 쪽지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빛납니다. 이 말은 수진이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손님들은 입구에 걸린 액자 속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요리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